안녕하세요. 류창원 쌤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부모 자식 간에, 이제 차용증을 쓸 것인데, 뭐,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부모가 이제 꿔주는 걸로 하겠다 이거죠. 이럴 때, 대개 이제 이자를 그래도 주고 받을 것인데,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금리로, 그냥 뭐 몇 프로,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는데요. 이거를 변동금리로 하면 안 되냐. 뭐 시중은행에서도 고정금리 있고 변동금리 있는데 뭐 부모 자식 간이라고 변동금리 쓰면 안 되느냐.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변동금리를 고민하는 이유는 일단 자녀 입장에서 이제 이자를 좀 적게 그 부모님한테 드리면 안 되냐 이거죠. 왜 그렇죠? 자녀 입장에서는 집을 살 돈이 일단 부족한 상태에서 꾸는데 이제 물론 부모는 이제 돈이 있어서 빌려줄 여력이 되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가 자기 연봉으로 뭐 생활비도 쓰고 아니면은 뭐 은행 대출 이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갚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모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또 이자까지 줘야 되니까 아 이게 좀 너무 빠듯하다 이거죠. 그래서 부모한테 이자라도 좀 적게 주면 안 되겠느냐. 이제 이게 자녀 입장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다 이거죠. 근데 물론 이제 증여세 내면서 집을 사주거나 돈을 주면 되는데 아 너무 이제 증여세금이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. 그래서 지금 빌려주고 자식이 나중에 여력이 됐을 때 돌려받으면 안 되냐 이거죠. 그 다음에 아니 난 자식한테 솔직히 이자 받고 싶은 생각도 없다. 뭐 이자 받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냐. 그렇지만 또 안 받으면 문제가 되니 법에서 또 받으라고 하니 할 수 있는 한 조금만 받고 싶다 이거죠. 자녀 입장에서는 조금 주고 싶고 부모 입장에서는 뭐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만 받고 싶다. 법에서 받으라고 하니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이자 많이 받아봐야 뭐 이자 소득세 최소 27.5% 내야 된다고도 하니 나는 뭐 조금만 받고 싶다가 부모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이렇죠. 지금 가계부채가 1637조 원이라고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. 이런 마당에 아니 부모가 여력 있으면 자식이 은행빚 아니라 그 부모한테 좀 그 차용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. 가계부채도 지금 높은 판에 꼭 은행빚으로 해서 집을 사야 되느냐. 이제 요런 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코픽스 금리라고 합니다.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. 이 금리 자체도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. 그런데 굳이 부모 자식 간에 그 이자를 꼭 그, 그 국세청 이자 4.6%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낮은 이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. 그 은행 간에 거래하는 그 금리도 역대 최저인데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작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이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. 차용액과 우리 국세청 그 이자율 4.6%한 거랑 너네가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금액 요 차액이 1천만 원만 넘지 마라. 그럼 문제 없다. 법에서는요. 여기 금리 뭐 몇 프로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자 지급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이자 지급액. 즉, 그 차용금액에다가 국세청 이자 4.6% 곱한 거랑 부모 자식 간의 이자 지급액 그 차액이 1,000만 원만 넘지 마라 이거죠. 연으로 1,000만 원만 넘지 마라. 그 범위 내에서는 이자율은 뭐 너네가 알아서 책정해라. 이제 요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. 요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.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고정금리인지 뭐 변동금리인지 그런 말은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변동금리로 좀 유리하게 적용하자 이거죠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먼저 만기에 아이 나는 매달 빠듯해서 그 원금 갚아나가기 좀 어렵다. 그래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. 이자는 매달 주지만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겠다.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년 단위로 아니면 월로 쪼개서 분할해서 난 상환하겠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원금이 좀 바뀌겠죠. 이럴 때 이제 둘 다 고정금리는 적용할 수 있는데 원금 만기 일시상환인 경우는 원금이 일단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.
이런 경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왜 어렵냐면 저희가 차용액에다가 국세청 이자 4.6% 한 거랑 부모 자식 간 금리 요게 1천만 원이 안 되게 타이트하게 금리를 가장 작게 잡을 것인데, 이거를 만약에 변동금리를 해서 그 처음에 잡은 거보다 첫째 년도보다 뭐 둘째 년도에 더 낮게 만약에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1천만 원이 넘을 수가 있어요. 예, 금리를 낮춘다고 그러면. 왜냐면은 그 원금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만기 그 일시상환의 경우, 원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. 그렇지만 내가 1년 단위로 원금을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 그 차용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안 되게 하는 이 약정 이율이 사실은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변동금리를 좀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.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목적은 당연히 매월 이자 부담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차용한다라고 하면요, 저희가 증여세가 문제가 안 되는 범위의 약정 이율은요, 국세청 이자 4.6%에서 이제 약정 이율을 하면은 1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1천만 원보다 이제 작게 약정 이율을 책정하다 보면 2.7%가 이제 가장 낮은 이율인데요. 만약에 그래서 2.7%로 잡았어요. 그래서 2.7% 계속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1억을 상환했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제 남은 금액은 원금은 4억이잖아요. 이 4억에 대해서 또 1천만 원, 이 차액이 1천만 원이 안 되게 약정 이율을 잡으면 한 2.2%로 잡아도 된다 이거죠.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또 1억을 갚았다. 그래서 토탈 2억을 상환하고 나서는 역시나 약정 이율이 1천만 원 증여세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1.28로 또 낮출 수도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,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증여세 안 나오는 이자율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잘들 아실 겁니다. 차용액에다가 4.6%에다가 약정이율 뺀 게 1천만 원이 안 되면 되는데,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게 약정 이율이라는 표현보다 이자 지급액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. 이자 지급액이라고. 근데 저희는 이제 금리를 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5억 원이고 차용기간이 10년이고 차용이자는 요 기준에 의해서 2.7%라고 하면 5억 원 곱하기 4.6%에서 2.7% 하면 이게 연으로 1천만 원이 안 된다 이거죠. 그래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게 2.7% 정도 주고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.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3차에서 14년도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차용증 쓰고 이자 주고받긴 하지만 이제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 아버지가 받는 이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자 소득세도 사실은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아들이 원칙은 이자를 줄 때 원천 징수를 하고 27.5%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준 게 맞는데,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잘 하기가 어렵죠. 누가 뭐 자식이 부모한테 돈 주면서 뭐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고 이런 건 별로 없겠죠. 그러나 법 이론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. 아버지가.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이자 2.7% 하면 1350에 대해서 최소 27.5% 원천징수 금액이 이거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또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요 정도는 내야 된다 이거고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리고선 연으로 5천 1년마다 5천씩 갚는다고 하겠습니다. 10년 동안 해서 총 토탈 5억을 갚을 건데요. 이럴 때 만약에 이제 고정금리로 2.7%라고 하면 첫해 이자, 둘째 이자, 셋째 이자가 이제 이렇게 좀 틀려지겠죠. 원금이 줄어들으니까 이자도 줄어드는 건 맞는데, 그래도 이게 고정금리다 보니까 총 이자가요 연간 한 7천 정도 됩니다. 5억 기준으로 해서 7천 정도 되는데,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? 변동금리라 이거죠. 변동금리. 즉 차용증의 약정 자체를 뭐 1년 단위로라든가 아니면은 금리를 좀
약정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는 2.7% 왜? 그 증여세 안 나오는 그 기준으로 해서 2.7%로 하고 2차년도에는 이 5천만원 상환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 증여세 안 나오는 기준으로 3차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줄여서 나간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이자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 그 5천 정도, 5,800 정도 앞에는 얼마였어요? 7,400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죠. 뭐 2천만 원 좀 안 되게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확실히 이자는 줄어요. 이자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차용증에 명시할 때는 보통 이제 차용증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 차용 금액이고요. 5억 원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증여세 안 나오는 이자율을 이제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뭐 몇 프로, 연 몇 프로 하기로 한다.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고정금리가 되는 것이고요. 이 변동금리는 이제 여기 좀 잘 이렇게 그 작성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이 변동금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금 분할 상환하는 그런 경우만 적용할 수 있지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겠죠. 그 다음에 뭐 상환기간은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가정한다고 치고 상환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또는 매년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기 상환할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.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증여가 되는 증여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만기 상환의 경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국세청에서는 법에서는 그 차용액에다가 국세청 이자 4.6% 곱한 거와 너네들이 주고받는 이자 차액이 1천만 원만 안 되면 우리는 증여로 안 보겠다. 이렇게 이자 지급액으로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자식 입장에서 좀 그 생활하기도 빠듯하니까 부모에게 이자라도 좀 적게 주는 차원에서 변동금리를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된다.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